사실 오늘 이런 행사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날이긴 한데요. 그래도 많이들 와주셔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에 TV 켜놓으니 여기 와서 얘기 듣고 같이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오신 분 계세요? 예, 지난달에는 아마 저희 소아정신과 하는 서천 선생님 얘기해서 육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좀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생각인데, 다시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게 2006년, 7년 이때 처음 책을 냈을 때 마침 이때 촛불 집회를 하던 시기였어요. MB 정권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굉장히 제가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러다 좀 얘기가 좀 지루해지는 시기가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불통의 시대가, 일방 통행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라는 게 뭐냐, 소통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듣는 말은 흔히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진료 가지고 정말 큰 고민하고 오는 거죠.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의 큰 고민은,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인이나 어머니가 얘 좀 제 말 잘 듣게, 이 사람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제 말 좀 통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도 그럼 어떻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원하는 게 좀 기대치,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답답해 죽겠다,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이 정도는 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탁 하면 하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약간 하면 물 마시겠다는 소리가 물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오늘 뭔가 텔레비에서 꽁치가 지나가는 유심히 보고 있으면 오늘 밤에 꽁치찌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정도는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굳이 이런 걸 다 말로 해야 되냐, 구차하다, 쪽팔리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도리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나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거나, 특히 부부생활 내지는 결혼생활, 아니면 부부생활이나 연인관계, 자식과 아이 관계가 오래되고 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오래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5년차, 그러니까 신혼에서 5년차 사이와 10년차 동네와 한 20년차 된 세 그룹의 부부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험을 둘을 갈라놓고서 각각한테 그런 결혼 생활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게 하면서 감정 표현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언제 재밌었어요? 언제 가장 슬펐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면서 상대 배우자는 모니터만 보게 했습니다. 오디오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을 읽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기분 좋다, 이 사람 지금 민망해한다, 이 사람의 표정, 이거는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이거의 가설은 오래 살면 살수록 표정도 담고 사람이 인상이 담는다고 하니까 제일 잘할 거다 라는, 정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거를 증명하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여기서 그게 잘 되더라 이런 얘기면 말 안 했겠죠. 결과는 예상되었습니다. 앞부분일수록 잘해. 뒤가 틀려 다. 그러니까 뒤에 한 20년 차 된 부분들은 다 틀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찾아봤어. 당신 왜 그러세요? 했더니 놀라운 걸 알게 된 게, 1에서 5년차, 10년차까지도 괜찮아. 5년차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사람 지금 저 분위기 다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싸해졌어. 저 되게 기분 좋아하는 표정이야. 근데 그 후에 딱 한 번 DB가 완성됐잖아? 그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15년 살면서 각자 자기 생활하면서 자기 느낌들이 바뀌었는데 그거 알려고 안 하고 서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DB를 고치는 거를. 근데 20년 차가 되니까 막상 까놓고 보니까 다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업데이트 안 한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를 5년째 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옛날에 인천공항을 가는데 새로 제2영종대교가 생겼다 글로 가보자 그래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내비게이션은 바다 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래 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기대를 갖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게 되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또 내 DB는 안 고쳐. 저 사람이 이제는 싫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은데 처음에는 옛날 어릴 때는 싫어라고 얘기하면 한 서너 번 더 얘기하면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DB 값이 달라지는 걸 왜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소통은 어렵고 매번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완성되면 영원히 그만큼 오래 잘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저 사람과 나 사이는 직렬 연결이 되어 있길 바라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소통이 뭘까? 언제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약 10개월 정도 궁극의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단어가 주는 힌트입니다. 언제일 것 같으세요? 내가 임신했을 때 내 애랑 그 반대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내가 궁극의 소통을 했던 시기에 내 뇌는 있을 때니까. 다만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파적 기억이라고 하는 건 한 3살 정도 돼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그렇지만 그때도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 태교 이런 거 하듯이 입력은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양수 안에 둥둥 떠 있어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먹을 게 다 들어와. 산소도 공급이 다 되고 내가 배가 고플 필요도 없어. 오줌 싸면 그 안에 다 해결돼. 똥 싸도 해결돼. 그리고 학원 학습이야.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어. 엄마가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면 나도 같이 두근두근 뛰어주고 엄마가 편안하게 자면 나도 같이 자면 돼. 최고죠. 엄마가 기분 나쁘면 나도 역시 기분 나쁠 것 같아. 즉 누군가하고 내가 완전히 커넥션 되어 있는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기억이 절대 안 나. 하지만 뇌 안에 남아있어, 그 흔적이. 근데 10개월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가 갑자기 물이 펑 하고 터지면서 쫙 밀려나와요. 그래서 뭐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고 누가 나를 들어 올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누가 날 때려. 그래서 처음으로 소리라는 걸 냅니다. 나는 울었는데 나름 세상 사람들은 좋대. 울어서 좋대. 나를 거꾸로 들고 때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뭐가 다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울고 발광을 해야 뭐가 들어와요. 난 가만히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발버둥도 치고 나는 오줌 싸가 젖었는데 추운데 막 울어도 어떤 엄마는 신기하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내가 추운지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이런지 알고 딱딱 맞춰서 해주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있거나 엄마가 눈치가 없거나 엄마가 좀 정신이 없어. 그럼 어떨 때는 아무리 울어도 안 오고 어떨 때는 내가 배가 안 고픈데도 먹이고 어떨 때는 나는 지금 똥오줌을 갈아야 되는데 똥오줌을 갈아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유를 먹여. 전혀 다른 것들을 해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 세상 믿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실 그게 잘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으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아, 세상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이거. 이거 비록 내가 엄마랑 한 덩어리는 아니지만은 나와서 대강 조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딱딱 와주는 게 있고 잘 반응을 보이는 걸 봐서 살만하다. 세상 괜찮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가 생긴다고 에릭슨 같은 사람들, 아니 마그렛 말러나 클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은 공생기예요. 마음 안에. 아직 엄마랑 난 한 덩어리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커뮤니케이션은 그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왠지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식의 뭔가가 있길 바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분하고 만나는데 아무리 친해진다고 해도 당신을 내 뱃속에 넣을 수는 없죠. 내가 당신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린 두 덩어리인데 그래서 우린 일심동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시무시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내 뱃속에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극악한 남자들, 여자, 집착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나를 내 뱃속에 넣고 내 혀같이 움직여야 돼.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해야 돼. 라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둘이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 순간은 있죠. 저도 이제 가끔 옛날에 연애할 때, 요즘 말고요. 옛날에 연애할 때 딱 전화, 그때 핸드폰 처음 나와서 신기할 때였거든요. 딱 전화했더니 통화 중에 저쪽이 바쁜가 하고 딱 끊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 서로 같은 시간에 전화한 거예요. 그런 시기에 잠깐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역시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 만났을까 막 이러면서 왜 나이 들어서 뭐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환상을 갖고 있다 결혼한 다음에 그게 아닌 현실이라는 우리가 깨닫게 됐죠. 지금 우리 하루 종일 전화 안 해요. 도리어 우리는 더 편해요. 그냥 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가끔 집사람이 왜 내가 일찍 들어왔는데 자기 나가 있으면 찾질 않네요. 그래서 또 어디서 잘 지내겠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도 늦게 밤에 10시에 가더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찾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죠. 그게 이제 대상 항상성이 생겼다고 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정 시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수구초신같이 그때가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의 궁극의 지향점은 불가능한 걸 우리는 지향하고 있다. 땅으로 내려오자. 두 사람은 독립적 개체고 독립적 개체 사이에서 서로의 특히 어른과 어른이 만난 거라면 그때는 잠깐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질 때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각자 살아야 되는 거. 각자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치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는 면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할 일이 많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할 일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많으시죠. 왜 나는 나랑 같이 사는 저 사람도 맨날 항상 이렇게 자주 실망을 할까? 좀 괜찮다 싶으면 한 번씩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까? 왜 그럴까요? 잘못 만나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높아서라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적인 정박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대치가 높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기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100권쯤 있어요. 그런 책은 다 그런 얘기하고 거기에 내가 그 책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하면 확률의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그런 동창회를 가면 꼭 1년에 한 번 만나는 놈이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재수없어.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같이 정신과 수련한 친구인데 얘는 하여간 만나면 정말 소셜 챗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잠깐 한 서너 수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이 끝나면 재수가 없어. 내가 왜 얘랑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돌아가 또 후회해. 얘랑 안척 안 하고 그냥 하고 넘어갈 걸. 근데 또 그게 막 가슴 와다. 화가 나고 복귀를 해 앉아가 씩씩거려요. 자존심 되게 긁고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잊어버려서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만나요. 봄, 가을에 한 번씩 학교 같은 거 하니까 만나잖아요. 오다 가다가. 잘 있었니? 물론 나도 별 생각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럼 걔는 넌 맨날 학교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놀러 다니냐? 공부 일은 안 하냐? 뭐 이런 지도 여기 와 있으면서 이상한 놈이에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서. 자, 근데 1년에 2번,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100%죠. 얘는 18타율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와이프랑 제 아내랑 하루에 보통 2번은 만날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한 10마디쯤 돌아가면서 하겠죠. 주말엔 또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러면 못해도 하루에 오고 가 카톡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테니까 하루에 10번 정도의 오고 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50회, 주말에는 그럼 곱하기 3쯤 하면 60회, 한 110회의 오고 감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쯤 속상할 일이 있어. 그럼 1%죠. 그 정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100번의 오고 감이 있는데 한 번은 속상할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아까 말한 그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 속상한 애랑 같이 살면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이렇게 실망할 일이 많을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확률로 따져보면 한 1% 미만일 가능성이 많고 내 주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1% 정도 미만으로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있다. 뭐 하다못해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뭐 서로 합의 오고 가는 데서 매우 괜찮은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기대치 많이 낮춘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죠. 그냥 정상치예요, 이 정도가. 기대치가 높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비행기도 아니고 이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니까 그 기대치라는 게 도리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완벽한 직렬 연결, 완벽해야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흠이 있는, 우리가 아마 지난 앞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얘기들 중에 매번 반복하는, 아마도 얘기하셨을 거라 생각하는 게 완벽한 삶이란 없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 인간다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오늘 얘기 안 하더라도 다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능감의 환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의 환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가 현실화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내 거로 만들고 내가 그래서 더 힘이 세지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라는 것 자체를 땅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췄으니까 마치 내가 못난 사람 같잖아요. 나는 겨우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내가 못난 사람 같아 보니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퍼센티지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실망하더라도 계산을 해보세요. 잘 카운팅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 있어봤는데 분명히 한 10%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만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오랜만에 보시면 가장 원하는 초능력 학까지만 갖는다면 뭘 갖고 싶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옆에 분이 여러 명이 되고 싶어. 이것저것 다 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이거 손오공 이렇게 딱 끊고 사듯이 딱 하는 거. 너는 빨래해, 나는 지금 놀러 갔다 올게, 이거 하는. 자, 그런 부분들 너무 상상력이 많으신 분들하고 옆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텔레파시 얘기 많이 하세요. 텔레파시 기능, 내가 내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전화하고 막 얘기하자면 띵띵띵 하면 알아서 저쪽에 다 알아봐주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아마도 사람 마음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마인드 리딩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마인드 리딩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가 아니라 그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그건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 근데 가끔 절 만나면 다 팔짱 딱 끼면 제 마음을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지만 패턴을 읽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패턴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취미나 뭐 대강은 짐작해서 그 사람 놀라게 만들 줄은 알아요. 그 정도는 공부하면 해요. 콜드 리딩이나 이런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마인드 리딩은 불가능한데 왜 우리는 텔레파시나 마인드 리딩을 원할까? 또 하나에, 그렇다면 우리가 탯줄이 잘라져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을 하고 싶은 거는 이심전심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원하는 궁극의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말을 하지 않고도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나 지금 예를 들면은 애인 있으실 것 같은데 애인이랑 오늘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오늘 저 양식 먹으러 갈래?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털털어, 야 오늘 순댓국 눈도 안 오고 순댓국 소주 먹자 딱 이러면 김 새는 거거든. 뭔가 그런 괜히 실망할 일이 아닌데 실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에 있는 전 동전의 뒷면이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나는 바라는 건 내가 딱 쏴서 말도 안 해 딱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같은 상위 위에서 같은 테이블에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의로 뭔가를 많이 베풀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나름 노력해서 맛있는 순댓국집을 찾은 거였거든. 옥수동생 이게 최고래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나는 지금 사실 전철 세정거장 더 타고 압구정역에 내리고 싶었거든. 사실은 스파게티 집을 갖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동상이몽. 그날은 이 사람의 노력은 전혀 카운팅이 안 된 날이에요.
나는 그래서 착하니까 가서 앉아서 생글생글 웃으면 소주도 먹고 순댓국도 먹었다. 순댓국 되게 싫어하는데도. 나는 되게 얘를 위해서 하루 한 날이 된 거죠. 나를 희생한 날이 된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자기 이벤트를 준비해서 강북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간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싸울 일이 있으면 너는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상한 퀴퀴한 데 데려가는 애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그조틱한 강북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거기서 웃으면서 생글생글 맛있는데 이것도 맛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그 왜 딴소리야 라는 동상이몽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도리어 갈등은 거기서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대놓고 그렇다고 나 이거 싫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제 친구가 외국계 은행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턴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 요즘은 이제 한 반반 돼서 한국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쭉 자라가지고 거의 이제 외국인 같이 된 그 한국말 박찬호 같이 하는 친구들이 와서 옵니다. 근데 내가 어떨 때 보면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요. 너 뭐 자료 같은 걸 준비시키면서 너 누가 해볼래? 그럼 무조건 할 줄 안다. 손 드는 건 이쪽 애들이래. 미국 살다 온 애들. 저 할 줄 알아요. 아니면 저 싫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너무 잘한대. 근데 그 얘를 시키면 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민폐를 끼치면서 막 물어봐서 결국은 하긴 하고 얘는 다 알고 있어. 이 일에 대해서. 근데 말을 못해. 자기 시켜주기만 끙끙하면서 기다리고 눈만 계속 마주치고 있대요. 알고 조용히 불러. 야, 너도 좀 하겠다고 얘기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자기 보스는 외국계 사람이니까 잘 하겠다네 시키는 거지. 그리고 아닌 거 자꾸 얘기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귀여운 거예요. 윗사람은. 얘는 혼자 조용히 얘가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있어. 얘 일이 아니야. 끝날 때 되면 얘는 C, 얘는 A죠. 당연히.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약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얘도 토종이거든요. 토종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은 한국적 관점에서 얘가 자기 마음에 든대. 듬직하고 좀 데리고 가서 야 밤에 술 한잔 하려면 데리고 가서 소주 사주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충성심도 있고, 하지만 얘가 배운 방법에서는 눈 마주치면서 저 이거 싫은데 저 좋은데 말을 못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이 차지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30분 일찍 와서 앉아있는 걸 알아봐 주기만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남녀관계, 대인관계, 조직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약간 이상하다, 찝찝하다 느낌들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알아봐 주겠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 사고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지 생각했던 게 세대에서 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이 되니까 아주 팀만 가르쳐 주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 근데 그때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오고 가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걸 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오고 가는 게 뭐냐. 내가 이 사람한테 정을 주고 정을 받는 게 이심전심이라는 거거든. 그때 내 마음이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초코파이를 많이 사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정이 많이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문화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이 들다. 반대말은 그렇죠. 들다라는 동사의 반대말은 빠지다. 떨어지다의 반대는 붙다죠. 그럼 정 붙다와 정 떨어지다가 되든지, 정 붙는다 때는 있지만 정 붙었어 이런 얘기 하지만 좀 야한 얘기고요. 19금이고. 정 드는 거에 반대, 쟤랑 나랑 요즘 정 빠지고 있어. 요즘 정이 빠지는 중이야.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느낌이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는 정 드는 거 물들다. 이런 느낌 서서히 시간이 들면서 천천히 흘러 들어갈 절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반면 떨어지는 건 순간이야. 정이 서서히 빠져주지가 않아.
얘랑 나랑 서서히 그만 만나고 서서히 관계가 되면서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뚝 끊어. 넌 너랑 나랑 끝.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문화의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죠. 직접 말을 해도 안 돼. 나 너 좋아. 뭐 이런 얘기해도 안 돼. 이심전심으로 아유 저기 선배님 저희 바가지에 일부러 물을 낙엽을 떨어뜨린 이유는 살에 덜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그걸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수틀려가 저 싫은데 난 마음에 안 들어 몇 번 그러던 갑자기 어느 순간 너랑 나랑 끝이야 이런 말 들은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싫은 것도 하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놈의 정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감정은 좋은 감정보단 나쁜 감정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그러죠. 고운정, 미운정이라 하나 미운정, 고운정은 우리 마음 안에 왠지 모르게 그 정이라는 것 안에는 미운 게 더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게 나아. 그래서 연예인들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자기 기사 났는데 거기서 야이 뭐 돼지야 뭐 너 네 사진 이상하게 나서 이러게 도리어 관심의 대상이 돼서 좋아하지 아무 댓글도 안 달리면 진짜 섭섭하대. 자기 방송 나오고 열심히 찾아보는데 신인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감정이라도 그 감정의 끈이 있으면 이 사람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악인 캐릭터 같은 것도 있는 거, 나쁜 캐릭터도 나오는 거고 이런 얘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정을 쌓아나가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투자들을 계속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이심전심이 될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남이가가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왠지 얘는 넌 우리 멤버야. 뭐 이런 소리 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길 원하는 면들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당 이름에도 쓰고 은행 이름에도 쓰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영어가 딸리는 사람들은 딸리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해를 사기도 하죠. Our wife 이런 단어 써서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역시 My wife라고 해야 되는데 Our wife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려합니다. 상대가 남자랑 같이 얘기할 때는 경우에 따라 Our home 정도 house, my car 뭐 이거 해도 My wife 그런 뭐 물론 이제 문맥상 Our wife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그런 얘기하면 좀 애매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는 우리 집 우리 남편 되게 이상해. 그거 생각한다고 참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런 얘기할 때 막 이상의 느낌이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울타리도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정에 의해서. 인맥, 혈맥, 학맥 그거 없으면은 어떻게든 낑겨 들어와야 돼. 우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입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철밥통인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못 잘라요. 그게 한국의 문화의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티를 내도 안 돼. 티 내면 이상한 놈이니까. 복잡한 거 머리가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외국 책 보면은 이렇게 눈 바짝 쳐다보면서 나 처음에 농담 한마디 하고 씩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할 얘기를 맛깔나 기승전결로 해라. 그럼 얘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첫 번째 눈을 너무 빨리 쳐다보고 있으면은 되바라진 놈. 두 번째 씩 웃으면서 너무 유창하게 준비한 말을 하면 얘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왔다. 뭐 하나 얻으려고 하나, 오늘 당장 뭐 얻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다. 도리어. 쉽고 우리는 말도 좀 못하고 눈 좀 이렇게 까는데 물어보면 알긴 알고 계속 나타나서 자리에는 항상 차지하고 있어. 눈에는 띄어. 그런 애를 더 좋아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회식할 때도 나와요. 회식할 때 자리 잡는 것도 만약에 내 자리가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테이블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16명이 앉는 테이블이 일반적인 회식 테이블이에요. 그럼 가운데 등 보는 가운데에 주빈이 앉고요. 제일 상석이. 그럼 어디 앉으실래요? 이쪽 끝, 저쪽 끝. 이쪽 끝. 이쪽 끝 정도가 좀 나아요, 그래도. 왜냐면 저쪽 끝에 앉겠다는 저랑 같은 라인에서 왼쪽 끝에 앉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시야가 밖으로 나갔거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야, 지금. 근데 저쪽 끝쯤 가면은 혼자 조용히 밥 먹다 갈 수 있으면서 아, 쟤 왔네라는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 근데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애들이 이 앞줄에 앉죠. 뭐 차장도 아니고 뭐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데 어린애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고기 구워드리고 막 이런 술 따라드리고 막 그 방청객 리액션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쪽에 앉아서 부럽기도 할 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은데 쭈삣쭈삣 하면서 이 자리 비어서 내가 가서 술 한잔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디 가서 앉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 할 때도 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 젊은 세대들은 그걸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누구 라인 탔다 오면 되게 경멸하고 누구 선배가 누구를 되게 잘 챙긴대, 누구 총이래.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딜레마 안에서 더 복잡해. 도리어 제 세대는 당연히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30대 초중반까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혼재돼 있어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머릿속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문화의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저는 소통이라는 얘기를 할 때 보면 화법 얘기하는 줄 아셨잖아요. 그런 거 전혀 말 안 해요. 화법보다는 우리가 하는 기본적 패턴들, 특징들에 대한 말씀드리면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소통이라는 걸 하게 될 때의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 생기나에 대한 원칙론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이럴 때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내 걸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취향, 내 성향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들은 머릿속에 원칙과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얘기할 때 다시. 바꿀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남 생각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남을 어떻게 바꿔. 난 정신과 의사지만 남 잘 못 바꿔야 돼. 정말 성공한 케이스 몇 개 안 돼요. 몇 개보다 많아요. 근데 많은데 몇 개보다 많다. 몇 개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잘 어렵다는 생각은 매번 합니다.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요. 근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을 알고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게 훨씬 쉽고요. 남이 변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렇다면 소통을 하는 걸 통해서 소통의 목적을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설득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마케팅이나 영업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발을 일단 들이밀어라.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방문안을 들어가라. 다음 불안을 조장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99.99불로 지금 팔기 때문에 안 사면 당신이 엄청 후회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홈쇼핑 보면 맨날 나오는 그거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내가 뭔가 사인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상당히 불편해지죠. 옛날에 그래서 라이프 플래너들이 갖는 가이드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분들은 그 가이드북 갖다 버리고 딴 거를 그냥 오랜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세요. 초짜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남을 설득시키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변해서 내가 담대해지고 하다못해 내 기대치를 낮추고 나의 변화를 위해 소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변화를 위한 방법, 태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얘기들, 제가 맘복해서 항상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거나 관계를 맺고 나거나 뭔가 끝나거나 감정이 오랫동안 아플까요?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 무슨 문제 나오는지 우리 기억 못합니다. 죽어라고 외웠는데 기억 못해요.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시험 문제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나왔을 때 달달달달 복기 다 했는데 하지만 학력고사 날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시험 문제를 보고서 무슨 테이블을 샀고 그때 무슨 음악을 사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내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풍날
김밥을 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나만 좀 이상한 걸 먹게 돼서 거의 굶었어요. 비참했어요 그날.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 그 감정적 기억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파 기억과 감정적 기억이 서로 분리돼서 기억됩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이 사파 기억이라는 건 휘발성에서 막 날아가는데 감정적 기억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 기억이 편도에 존재했는데요. 생존과 관련돼 있거든요. 위험한 일이거나, 그러니까 싫은 일은 위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픈 것도 위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할 수 있어라고 내 뇌는 생존과 관련 지각하고 그거는 오랫동안 기억해요. 왜냐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마치 내가 독버섯을 먹었을 때 떼굴떼굴 굴른 거랑 그 냄새, 그 기억. 다음 이렇게 어둑한데 수풀이 있는데 거기 손을 괜히 짚고 손 집어넣었다가 뱀한테 물려서 죽을 뻔한 기억.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남겨놨다가 다시는 또 있으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오랫동안 남겨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현대사회가 돼서 인간생이 복잡해진 다음에는 위험이라는 말보다는 싫은 거,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억, 버림받는 거, 아팠던 거,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이 다 섞여서 뇌 안에 담기게 됩니다. 실제로 뇌의 해마가 망가진 사람, 해마라는 곳은 기억과 관련된 그런 곳이 망가진 어떤 환자가 있어요. 3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매일 오면 우리 그 영화 중에 매일 100번째 첫 키스한 사람 영화에 드루 베리모어 나온 영화 있었죠. 그 영화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 똑같은 저는 하지연인데 인사하는 환자였는데 주치의가 꽤가 나가 재밌어 보이려고 여기다 압정을 붙였어요. 압정을 붙이고서는 인사할 때 확 놀란 거야. 아프니까. 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장난 한번 해봤어요. 다음날 가서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이 또 된 거죠. 근데 손을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손을 갑자기 뺀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왜 이러죠? 그랬대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손을 빼는 거예요. 뭔가 그 입력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했어라는 거는 입력이 안 됐지만 그건 다 날아가 버렸지만 얘 아프게 한 그 무엇이 손이 오고 가는 이거 있었다는 게 입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감정적 기억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또한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문제는 사파 기억, 어떤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하고 분리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뭉뚱그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슷한 느낌하고 만났을 때 발현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칭 말하는 정신분석, 정신치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유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억은 안 나.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싫어. 이상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 싫어. 이상하게 나는 이 상황만 되면 귀찮아. 이 상황만 되면 피하고 싶어. 그래서 난 매번 실패하거나 이럴 때 꽤 불안해지 무서워져. 그거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기억의 정체가 뭐지라고 해서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정신치료인지 몰라요. 아니면 그걸 재포장해주거나. 그게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은 아니었어. 사실 안전해. 그렇게까지 이 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곱하기 10, 곱하기 15만큼 굉장히 무섭고 막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겁나는 일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게 정신분석이나 정치적으로 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나는 합리적이지 않게 뭐가 싫어. 그게 짜증이 나고 예민해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 감정과 연관돼, 내 감정기억과 연관돼서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소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나는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왠지 나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엮여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융이나 이 동네에서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융은 컴플렉스를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뭐 키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 눈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그 후에 일상화되면서 만들어진 거 사실 컴플렉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복합적인 심리의 한 구성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융이 얘기한 거 원래 구성은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감정적 반응들의 총화. 그래서 나를 이상한, 이 평소와 다른 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마도 그게 이 소통의 감정적 기억이 쌓여서 어딘가에서 여기저기 쌓여있는 이렇게 알게 크리스탈 같이
돼 있다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툭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일 때 우리는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강한 부정 밑에 당신의 무의식의 핵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 밑에는 긍정이 있는 거고요. 절대 아니에요 하면 사실은 그 밑에 있어요. 너의 결혼 왜 안 가? 시집 안 가? 절대 안 가. 이러면 이제 가고 싶은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분에서 우리가 되는 또 하나의 감정적인 부분의 또 하나의 얘기는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통 뭐까지 아니 사람 사이 관계를 갖다 보면은 예민해질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보일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핸드폰을 하고 있을까? 저기 이렇게 나한테 신경 거슬리게 노트북을 막 다다닥 치고 있어 저럴까? 왜 저런 기계를 가져다가 날 하는 걸까? 막 이런 식의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던하게 하면은 그냥 나는 아마 나랑 마음에 내가 볼 때 나랑 눈 잘 맞추고 내가 볼 때 안정적으로 나한테 가장 호응하는 서너 명만 보면서 해요. 그래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막 활짱 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하고 막 웃고 막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사람 보기 시작하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수세에 몰리거나 항상 그런 사람도 있지만 수세에 몰리거나 뭔가 예민해진 상황이 되면 자꾸 많이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소통할 때나 얘기할 때도 자꾸 그런 뭐 이 사람이 말이 짧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핵심 컨텐츠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묘하게 앞뒤에 말 잘라서 하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이대? 이런 느낌들 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자, 돌이켜보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넘어가고 뭐 끝내고 중요한 이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덩어리만 얘기 듣고 나도 가운데 덩어리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시니컬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요즘 어제부터 그제 사이에 최근에 사건 때문에 끝없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끝없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쳐요. 아니면은 유도 질문들을 해요, 기자분들이. 뭐 이거는 정부가 정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잘못한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이제 반응을 하고 나도 그럼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나도 특히 그럴 때 12시 뭐 막 밥 먹어야 되는데 막 그 다음에 끝날 때 안 끝나고 계속 물어보고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볼 때가 5번째 막 이런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건 레이더예요. 너무 감도가 높아진 거야 지금 저기 그 북한에서 보냈다는 무인기인지 장난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거를 찾으려면은 새도 그거를 레이더로 잡으려면 새를 다 잡아야 된다면서요. 그걸 만약에 사다가 잡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난감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세측 말하는 새로 치면 1m나 2m짜리 조금 큰 비둘기 뭐 저기 이런 데서 철새들 날라오는 거가 다 몽땅 레이더 잡히면 공군은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내가 예민해지면 힘들어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갑자기 곤두서면서 말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이유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피곤한가? 1번은 피곤한가? 그거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내가 쟤랑 뭐가 엮여있는 게 있나? 3번은 지금 상황이 나한테 굉장히 절실한가? 절실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면접을 보신다거나 아니 중요한 상담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니까. 하지만 이건 극히 드문 일이고 1번, 2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매우 단순하죠. 1번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시거나 예민해질 만한 얘기를 할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덜 지친 상태에서 밥 먹고 난 다음 1시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편견과 선입견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라는 저는 의사하고 사실 심리학자는 아니고 의사이다 보니까 뇌 기반의 일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과예요. 그러니까 뇌를 믿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판사들이 가석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석방을 심사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심사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아침 9시에는 60%로 올라갔다가 쉬는 시간대 뚝 떨어져 30%로. 또 밥 먹고 나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즉 뇌가 지치면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 틀린 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저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다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유 있게 보는 능력이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해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고, 하물며 판사같이 전문적이고 이 사람의 생사 여탈 건가 감옥에 다시 넣어야 되고 빼야 되는 거를 결정하는 일조차도 우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하거나 중요한 얘기 결정을 하거나 할 때는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먹고 주스라도 마시고, 오래되면 오래됐어. 장시간 얘기할 때 물만 놓고, 다이어트 한다고, 특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굶고 8시, 9시까지 회의하다 보면 9시쯤 열받고 화나고 싸우고, 그때 거래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사이코 되고, 뭐 저 여자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진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또 마시러 가죠. 또 마실 때 술만 마시면 칼로리가 적을 텐데 내 뇌가 불러 기름을, 삼겹살 곱창이 땡기는 거죠. 내 뇌가 지쳤으니까. 즉 우리가 소통이나 말 화법이나 이런 걸 떠나가 내 몸이 튼튼해져야 돼요. 내가 몸이 약간 여유 있어지고 조금 좀 이렇게 몸에서 기력이 있을 때 훨씬 내가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할 수 있고, 예민하지 않고 감도를 낮춰서 좀 풍부하게 대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적당한 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으로 빨리 얘기하면 5분 남았구나.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좋은 요리사가 되는 건데요. 솔직히 방법론에 대한 얘기 몇 가지만 할게요. 머릿속에 가져갈. 중국 요리하는 요리사들 보면 이만한 중국 칼 가지고 별거 다 하죠. 막 돼지 녹초도 빡 자르고 양파도 그거로 다 잘라. 근데 일식 요리사들 보면 제일 하는 게 이만한 꾸러미 쫙 펼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시미 바르는 것부터, 이거는 보고 껍질 하는 거, 이거는 뭐 채 써는 거, 칼 10개, 12개씩 갖고 써요. 사람 만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쪽이냐? 저는 일식 요리사가 된다고 봐요. 내가 익숙해지면 소통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화법에 익숙해져 몇 번 성공했어. 성공의 경험은 반복을 가져오고요. 익숙한 반복은 그걸 레파토리화 시키고요. 일종의 결정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든 그걸 자꾸 써먹어. 잘 먹혀서 괜찮긴 해. 결정구는 여러분들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결정구에 당연히 있어야지. 하지만 대인관계 자꾸 그런 거 쓰면 금방 바닥납니다. 미천이 바닥나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칼들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와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회적 관계가 많이 넓어질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외래 진료금 한 20명, 30명씩 만나게 돼요. 근데 15살부터, 직접 얘기하는 애들은 10살, 12살부터 85세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초절부터 아주 전문직인 분들, 사장님들까지. 다 제가 대하는 건 달라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다양한 칼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한 가지 칼을 갖고 소통을 해요. 수술할 땐 여러 개의 칼을 쓰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누가 오든지 그냥 자기 환자니까 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보고 쏘는 칼이 필요할 때가, 이 사람한테 큰 사시미 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뭘까? 두 번째,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맞춰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고수이명창이거든요. 일고수이명창인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다 저같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우리 병원에 있는 과장님이 정신분석가, 국제정신분석가, 미국 정신분석가
이신 분인데 말 되게 어눌하게 하세요. 실제로 하면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요. 근데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가는 은둔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는 유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누구의 치료자였다고 밝히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김연아 허리를 고쳐준 사람이 커다랗게 김연아 사진을 병원 앞에 붙이고 내가 김연 주치의라고 해서 병원을 세우고 했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김연아가 스포츠 무슨 어디에 빠져가 징크스에 빠진 걸 막 상담해가지고 좋아지게 해도 조용히 있어야 돼. 모른 척하고. 왜냐면 걔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느라고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잘 들어. 치지 않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일고수이명체 고수는 그냥 잘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잘 고개 끄덕여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고개 끄덕이고 가끔 바보같이 웃으세요. 지금같이. 충분해요. 그러면 상대방 만족해.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근데 뚱하니 있으면서 눈만 빡 보면서 약간 표정 이상해지면 서로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저희 정신과에서 다 있는 굉장히 오래된 미국 책에 나와 있는 농담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 정신과 의사랑 젊은 레지던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어떻게 80몇 세 넘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아직까지 그걸 하시냐고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보청기도 끼고 틀니도 하고 다닌다고. 근데 아침에 뭐 하나만 잘못 갖고 나올 때 꼭 뭘 갖고 나와야 될까 물어봤더니 말을 해야 되니까 틀니죠라고 레지던트가 얘기했대요. 틀니를 꼭 있어야 돼. 말을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그럼 하나도 안 내 맘을 하게 보청기만 가져오면 된다고. 틀니는 필요 없다고. 하나만 가져온다면. 잘 듣고 적절할 때 고개만 끄덕여주고 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한 잔 알아서 울고 깨닫고 맞아 이거였군요 하고 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틀리 안 갖고 가는 게 도리어 편한. 어떨 때 자기 몰랐는데 괜찮더라. 즉 잘 듣는 거. 우리 그 미카엘인데 모모 보면 모모가 하는 일은 잘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면. 저도 외래에서 제가 하는 일은 긴 시간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정신과 오면 10분, 15분밖에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45분씩 보는 환자도 있지만 대개 10분, 15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분하고 3시간을 소주 마시고 얘기해도 진짜 중요한 얘기 30분도 안 해요. 진짜 친구랑 아무리 친한 친구랑 얘기해서 용건은 나중에 마지막에 돈 빌려줄래 얘기는 10분이면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 이혼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자포되고 중요한 얘기만 딱 하는 건 10분이면 끝나요. 10분, 15분. 충분하게 그 안에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내가 들어주고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리스닝을 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히 그 사람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을 이해하고 이해받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몰라. 우리 절대 상대방을 몰라요. 아무리 오래 봐도 프로이트가 1938년에 죽기 전에 쓴 마지막 논문은 Psychoanalysis Terminable Intermina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정신분석 끝난 듯 하나 끝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종결한 듯한 종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분석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이론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끝없이 바뀐다는 거거든. 3년, 4년을 환자를 보고 분석이 다 끝났을 때야 이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된대요. 하지만 그것도 인터미너블, 아직 몰라. 이 사람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사람 파악이 빨라. 난 사람에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 잘 몰라요. 우리는 특히나 요즘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각각의 일면들만 볼 뿐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나.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는 이 시간에 1시간 반을 알 뿐이지 내가 이거 끝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게 뭐예요. 이전에 뭘 하고 왔는지 내가 우리 집까지 방구 뿡뿡 끼면서 다니는 걸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만약 공동체에 살았으면 다 웬만큼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로서의 나, 의사로서의 나, 누구 삼촌으로서의 나, 동네 청년으로서의 나를 알겠지만 우리는 각자에 대해서 보이고 싶은 부분, 알고 싶은 부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이라도 잘 보이고 잘 해낼 수 있으면 상당히 큰 에너지를 쓰고 있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아까 칼이 여러 개 있듯이 그 칼들을 잘 여러 부분에 쓰고 보이지 않는 쓸 수 있으면 훨씬 나은,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 배우자고요. 배우고 해봤더니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우고 저 사람만 쓰는 것 좀 괜찮은 게 좀 아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완전체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바뀌어야 돼. 그럼 나는 하나도 바뀔 게 없겠죠. 근데 내가 바뀌고 싶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고 내가 달라질 게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도 뭐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 절대 농담 쓰는 거 재밌네. 저 사람 참 무던히 잘 듣는 것 같아. 저 자리에서 저런 자리에서 끝까지 잘하는 자리 나 같으면은 2차 갈 때 싹 도망갈 텐데. 나름 쟤는 저런 장점이 있다. 쟤는 되게 어둔한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게 있네. 나도 저런 자리에서 한번 저래볼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DB화시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되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 해나가는 결국 내 변화.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 변화는 그럼 뭐냐면 내가 스테빌라이즈 되는 거예요. 좀 스테이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평온한 사람, 크게 약간 흔들흔들하지만은 심하게 흔들거리지 않고요. 내가 날아가는 새면 한 10m쯤은 날아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3m쯤 날아가고 제일 불안해. 3m 날아가면 내가 날개짓 몇 번만 안 하면 금방 떨어질 거고 파도가 조금만 큰 거 있으면 젖거든요. 근데 내가 한 10m쯤, 15m쯤 위를 날아가고 있으면 조금 놀아도 되고요. 잠깐 졸아도 되고요. 파도 웬만큼 큰 거 쳐도 내가 안 젖거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불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때 내가 조금 괜찮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갖기 위한 하나의 외부와의 소통, 외부와의 채널링이 소통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고요.